안녕하세요. 행복초면사 청명입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일화를 설명드릴게요. 실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포로가 이제 전쟁 중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히면 거의 죽는 거죠. 거의 어떤 다음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에서 한 포로는 매일 쭈그리고 앉아서 땅만 쳐다보면서 난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 끝났다. 왜 나는 그럴까? 이런 절망 속에서 자신을 계속 힘들게 만들었고, 한 포로는 저 창틀 너머에 있는 저 태양,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거야. 나는 절대 이 희망을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A라는 포로는 결국은 그 절망감에 의해서 죽게 돼버렸어요. 이 B라는 사람은 이 희망에 의해서 실제로 풀려나게 되어서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 생과 사의 어떤 갈림길까지 되어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이 잘 안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과연 해서 될까? 그렇잖아요. 이 생과 사가 바뀌는 것을 저 해봤는데 잘 안돼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는 것도 이 마음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심리학 실험에서도 어떤 한 남자가 냉동차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이 냉동차면 하루만 있으면 난 얼어 죽는다. 이 절망감에 자기 스스로가 최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날에 문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은 죽어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냉동차는 고장나가지고 냉동이 전혀 되지 않았다. 참 황당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죽는다 하니까 실제 죽어버리는 거고, 난 산다 하면 살아버린다. 이 정도의 우리의 마음이 대단하고 가치 있다. 가치 있기 때문에 해봤는데 안 돼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 알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7페이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우울증 치유법. 이거는 뭐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한번 쭉 적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이 우울한 마음을 너무 마음속에서 꼭 마치 돛 닦는 듯한 그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이 현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는 밝고 긍정적으로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마음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최면 상태에서 좋아지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꼭 해야 돼요.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로 지금 right now, 당장 이 순간, here and now, 이 순간의 행동, 일상, 우리는 일상, 오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 또한 내가 마음을 먹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될 한 10가지가 있는데 저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감의 치유,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자주 만나자. 우리가 동기 가뭄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만난다. 제가 우울할 때 저를 한번 돌이켜보면 제 주변에 항상 우울한 사람만 포진되어 있었어요. 마치 친구들도 인생은 논해야 되고 세상살이가 왜 이런 건지 그러면서 마치 심각한 마치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죄인인 것처럼 내가 행복하면 이상한 사람이 있냐?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다들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가 돼요. 조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마음이 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사람만 계속 만나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우울해지고 이 사람도 우울해지고 계속 서로서로가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예?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위안은 되지만 진정 우울감을 치유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에 밝고 명랑한 사람들 있잖아요. 밝고 명랑한 사람이 있으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라고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어떻게 웃는지 그것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따라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모든 것은 어떤 보고 배우면서 내가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행복해 보이고 우울하고 즐겁고 그런 어떤 기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해 봐요, 한번. 저 사람은, 안 좋은 일 있는데, 에이, 괜찮아? 털어버리지 뭐. 이렇게 말 안 해? 나도 그렇게 한번 말해볼까? 저 사람은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하구나. 저 사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구나. 그런 게 있다라면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열등감 느낄 시간에 우리는 그들의 장점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들의 장점을 우리는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 창조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변에 우울한 사람을 인맥을 다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원한다라면 되도록 즐거운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사람 만나면 나도 덩달아서 왠지 모르게 계속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데 우울한 사람 세 사람 같이 커피숍에 만나봐요. 고개를 푹 떨구면서 세상 살이 힘들다. 왜 난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스스로는 자꾸 우울해진다. 그래서 밝은 기운, 밝은 사람, 밝은 환경에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이미 밝은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모델링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모델링입니다. 이 강의를 듣다가 여러분도 청명한테 요건 좀 장점인 것 같다. 그런 게 한두 개 있으면 여러분도 청명처럼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아니면 더 여러분도 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은 거예요. 마음이 넓으니까 이 사람의 장점도 가져올 수 있고 이 사람의 장점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장점이 나한테 많이 있으면 나는 더욱더 에너지가 넘치고 좋아진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어떤 이 우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이것만 한 4-5번을 말한 것 같네요. 그만큼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어떤 이 우울증, 이런 거를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에는 자꾸 우울증만 생겨요. 우울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우울한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울증이 고통스럽지 않았나요? 하니까 이 우울증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울증 하는 이미지와 느낌과 생각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아시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밝은 느낌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밝은 에너지가 샘솟는다.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게 우울증이란 게 꼭 나쁜 개념은 아니에요. 맞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교재 2번째 볼까요? 2번째 단락. 예를 들면 이 우울증이라는 용어를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거죠. 귀염둥이, 이 찐득이, 모기, 나쁜 친구, 나쁜 공기, 먼지 등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지야 빨리 날아가라. 먼지 싫어? 털어버리자. 모기야, 내 피 좀 그만 빨아먹어. 너는 내 피를 빨아먹을 수 없어. 이 귀염둥이 또 내 마음을 괴롭히려고 하구나. 이제는 안 섞는다 이 귀염둥이야. 생각해보세요. 우울증 좀 사라져라 이렇게 한 것보다 이 귀염둥이야 그만 좀 괴롭혀라. 이제 빨리 가. 이 모기야 내 피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데 가라. 벌.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우울증을 대처했을 때 훨씬 마음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당장 그 언어를 바꾸세요.
말이 씨가 되는 세상이고 말이